오늘 다듬을 키트는 일본 파인몰드가 2025년 3월에 발매한 1대 72 스케일 F4B 팬텀2 VF84 졸리로더스 한정판 키트입니다. 어, 훨씬 좀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신규명으로 이제 발매를 했고, 드디어 이제, 신규 부품 추가해가지고, B형하고, N형, 요렇게 발매를 한 건데, 처음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프리뷰 영상 올렸고, 부품 다듬기 방송하기 전에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엘브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네, 오늘 방송에서는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용 풀과 마스킹 테이프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뒷부분에서는 좀 오글거리는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해서 편집합니다만, 네, 거의 뭐 1시간 분량으로 올리고 있죠. 네, 그게 짧은 거예요.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본에서는 네,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영상기를 좀 짧게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의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멤버십 가입하시고 저를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서 라이브 방송 재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열어보면 요렇게 지금 다 다듬어서 부품이 좀 몇 개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듬어 봤는데 음, 자, 그래서 요렇게 부품을 이렇게 좀 다듬어 놓고 미리 한번 가조립을 좀 해보고 조립성하고 프로포션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뭐 본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거 결정판이냐 아니냐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궁금하고 1대 72 스케일 F4B 팬텀2 결정판입니다. 네, 결정판이에요. 음.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1대 72 F4 B형 키트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팬텀이 되게 있는 인기가 많은 기체이다 보니까 여러 메이커에서 제품화해서 발매 중인데 지금 이렇게 좀 뽑을 수 있더라고요. 에어픽스, 후지미, 하세가와 레벨, F4 B형만. 자, 그래서 에어픽스도 F4 B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찾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요겁니다. 음. 에어픽스는 1965년에 F4B 타이틀로 발매한 적이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F4 팬텀2로 여러 차례 발매해 오다가 네, 2017년에 완전 신규명으로 영국군 팬텀인 FG1을 발매했었죠. 저한테 두들겨 맞았던 키트이긴 한데 에어픽스도 오래전에 F4 B형 키트가 있었다.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후지미 팬텀 키트 1대 72 팬텀 키트 하면 후지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후지미도 네, F4 B형이 있었습니다. 네, 후지미는 1984년에 F4S를 발매하고 몇 개의 바리에이션을 늘려가다가 이듬해인 1985년에 1대 72 F4 B형 키트를 발매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션님, 어서 오십시오. 가지고 그 이후에도 다른 바리에이션 쭉쭉쭉 발매해 오죠. 자, 그리고 하세가와. 네. 요즘은 언니들 캐릭터 피규어에 빠져 있는데 예전에는 비행기 많이 만들었던 하세가와. 네, 하세가와는 1990년부터 F4 J형을 신규명으로 발매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1990년 같은 해 F4 BN형을 발매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 발매하고 있습니다. 데칼 바리에이션 하여튼 뭐 기본판 재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발매를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도 에어픽스와 같은 해인 1965년에 F4 B형을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레벨 팬텀이라고 하면 독일 레벨 걸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요거 RF4 2형 요게 먼저 나오고 그 뒤로 RF4F가 나옵니다. RF4F. 그리고 독일 레벨은 아쉽게도 해군용 팬텀 키트가
없습니다. 네. RF4 E형하고 RF, 아니죠. F4F. 네, 이렇게 두 종류. 이렇게만 발매를 해오고 있고요. 이 두 기트도 품질이 좀 좋죠. 네. 지금은 이제 좀 재판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품귀 현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1대 72 F4 B형을 이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키트는 네, 제일 나이가 젊은 이 중에서 네, 요거였죠. 네, 하세가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젊다고 말씀드렸지만 하세가와 키트도 연식이 높다 보니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금형이 노후화돼서 패널 라인과 리벳이 뭉개진 곳도 많고 단차가 발생한 곳도 있어서 퍼티 작업 필수. 네. 그다음에 조동석 계기판의 몰드가 민자라서 데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대 교체 필요성이 높은 아이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인 몰드가 2020년부터 F4 EJ, EJ 카이 이렇게 두 종류 키트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발매하다가 드디어 2025년 3월 신규 부품을 추가한 F4 B형과 F4 N형을 각각 발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5년 이 시점에서 1대 72 스케일 F4B 팬텀2 결정판 키트의 타이틀은 1번 파인몰드가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발매한 1번 파인몰드 이걸 보면 꽤 많죠? 네. 제일 먼저 F4 EJ, F4 EJ 카이 그래가지고 2020년에 신규명으로 3,900엔으로 발매했고 그 다음에 2형 초기형 베트남 버전 네, 얼리윙 요게 3,900엔으로 2021년에 신규 부품 추가해서 나왔고 그 뒤로 해군형 J형, 공군형 CD형, 뭐 한정판 이런 식으로 4,100엔 키트 가격을 200엔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발매해오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좀 바리에이션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럼 뺐고 이제 올해 3월 달에 가격을 좀 많이 올렸죠. 4,500엔 해가지고 B형하고 N형 한정판을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드디어 2형 후기형 공준전 슬랫이 달려있는 2형 후기형하고 F형 요게 나올 예정입니다. 8월하고 9월 달에 네. 그래가지고 홈피 들어가 보시면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9월.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키트가 뭐가 될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요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G형까지는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와일드 비젤. 신규 부품 추가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정찰형 팬텀하고 영국군 팬텀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일단 적어 놓은 상태고요. 제일 중요한 거 결정판 그것도 그렇지만 프로포션 프로포션 요 키트가 뭐 2025년 전부터 나온 키트라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제작기라든지 다른 분 그 완성 장면 사진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저는 F4 B형만 보고 판단을 하면 프로포션은 좋습니다. 네. 일단 하세가와 1D72 F4 팬텀2 키트와 프로포션을 좀 비교해 봤고 그 다음에 1대 48에서 절대 지존 타미야 1대48 F4B 팬텀2 키트와도 프로포션을 비교했습니다. 네, 바로 제 오른쪽 있는 진열장에 좀 고이 모셔놓고 있는데 빨리 완성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프로포션 좋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플라스틱 재질 약간 단단합니다. 네, 부품 다듬기 적절한 정도의 단단함 그리고 패널 라인 리벳 샤프하고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리벳이 좀 있고 그런데 깊이가 좀 얕고 주변부가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런너 게이트는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언더 게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출 상태는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상태인데 지금 F4 B형 키트가 이번에 처음 나온 키트가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키트에서 신규 런너를 추가 교체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용 런너가 있는데 공용 런너에 좀 지느러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좀 발매된 지 4년, 5년 정도 되니까 조금 금형 노후화가 된지 조금씩 지느러미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영석 파스터브입니다.
설명서만 보더라도 파이몰드가 이제 심혈을 기운 키트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조종간 빼고 전방 계기판, 후방 격벽, 좌우 콘솔 이렇게 좀 목공 리플로 가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키트 이전에 결정판으로 불렸던 하세가와 키트 같은 경우는 어, 전방 계기판 좌우 콘솔이 민자에다가 키트 데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옛날 키트니까, 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었는데 지금 파인몰드는 요렇게 전방 계기판, 네, 몰드 충실하고요. 게다가 계기판 요게 데칼용도 있습니다. 요건 도색용 전방 계기판이고 민자 계기판도 또 있어요. 조종관, 전방 계기판, 후방 격벽, 좌우 콘솔, 후방성의 오른쪽 측면 격벽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 팬텀 바리에이션을 위한 여러 형식을 고려한 부품 분할이 되어 있고 러더 페달 분할 안 돼 있지만 뭐이 정도는 뭐 1대 70에서 그냥 넘어가고 물론 1대 48에서 러더 페달 분할 안 해서 욕먹는 거지만 네 그리고 조립성이 좋은 접착 가이드 네 크기가 크고 조립 후에 든든한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겁니다. 음, 바로 요거. 요 부분. 크죠? 그리고 뒷부분 접착 가이드는 후방 격벽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커요. 누가 조립해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접착 가이드. 그래서 요거를 기수품. 네, 기수부품에도 이렇게 큰 접착 가이드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가지고 여기다가 요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죠? 어. 어떤 키트들은 이런 접착 가이드 큰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몰드 길다란 거 해가지고 막 끼워 넣게 돼 있어가지고 접착제 바른 다음에 끼워 넣는데 막 어긋나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암수 접착 가이드로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누가 조립해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세팅이 되게. 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기수 좌우 부품을 조립을 하더라도 조종사 바스터브가 이탈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밑에 또 노즐랜드 기어 수납부도 밑에 또 접착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조립이 되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조립성이 좀 좋은 편입니다. 네, 조립성이 좋은 편이고, 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방기판 네, 좌우 콘솔 두 종류, 도색용하고 데칼용 다 들어있는 거 이것도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후방 격벽, 네, 기본 몰드가 되어 있다는 거. 하세가보다는 네, 조금 몰드가 더 되어 있습니다. 네, 뭐 1대 70이니까 이 정도면 네, 그냥 패스. 음, 물론 요새 3D 프린팅 별매품이 대세여서 요거 관련된 뭐 파인몰드용 별매품이 나온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좋겠지만 인젝션 키트 1대 72에서는 뭐 이 정도면 또 모르죠. 또 다른 메이커에서 1대 70의 팬텀 만들었는데 인젝션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세부 디테일을 더 올린 제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이 정도면 만족을 하고요. 글레어 실드. 음. 글레어 실드를 또 분할을 했는데 이게 또 형상이 또 좋아요. 후발 주자답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투명 부품, 허드 투명 부품이 들어있는데 이게 또 두 종류가 들어있더라고요. 공군용하고 해군용하고 조금 모양이 다른 거를 그걸 또 투명 부품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1대 72 팬텀 중에서 글리어 실드도 파인몰드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마틴 베이커, 네. 마크 H7 요 사출 자석이 들어있는데 부품 수는 총 5개입니다. 5개.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먹공유 풀러 가주립을 좀 했습니다. 음. 초점. 네. 그러면 그 등받이하고 엉덩이 앉는 그 시트 쪽에 약간의 그 천 구겨진 뭐 이렇게 그 질감, 질감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좋고 그 다음에 가랑이 사이에 있는 그 시트 파이어링 핸들하고 그다음에 헤드레스트 측면, 네, 여기 여기에도 뭔가 좀 몰드가 좀 있거든요. 네, 팬텀 사출자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헤드레스트 쪽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언더컷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생략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생략이 되어 있다. 굳이 좀 좀 빠뜨린 부분을 찾자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 페이스 커튼 핸들 이것도 두께 뭐 적절하게 너무 두껍지 않게 뽑아냈고요. 자, 그다음에 음, 요거 사출 좌석 뒤쪽을 보면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1대 70이니까 뭐 이 정도는 그냥 쿨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좀 불만족스러우시면 네, 저 중국 메이커에서 아주 기깔나게 뽑아낸 네, 1대 72 3D 프린팅 벨트폼이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트 벨트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거는 키트 데칼에도 시트 벨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트벨트는 자사의 별매품을 사용하도록 좀 유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긴 하지만, 네,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이익을 남겨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설명서를 보시면 파인몰드는 그 자사의 별매품 사용을 너무 지나치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니션 부품 치고는 네, 사출 자석도 잘 나온 편입니다. 네. 그리고 별매품도 팬텀용은 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설명서는 일단 흑백 인쇄 제본이 이렇게 튼튼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얇은 편은 아니에요. 네, 얇은 편은 아니에요. 페이지 수가 나와 있나?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얇은 편은 아닙니다. 네, 제본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중간 보면 중간이란다. 끝부분 보면 네, 도세테칼 가이드가 이제 흑백으로 들어 있는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 배치를 하죠. 네, 판형도 작은데 도면 크기를 더 작게 예, 배치를 하는데 그나마 파이몰드는 이렇게 옆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보기가 좀 편합니다. 음, 그나마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요거를 좀 따로 떼서 좀 더 큰 종이에 뭐 흑백으로 인쇄를 하더라도 좀 더 크게 네, 인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 데이터 대가 가이드가 있고 그쵸. 해군형이라서 엄청 많아요. 공군형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네, 마킹이 두 종류 들어 있습니다. F4 비행 초기형 버전이면 1965년 마킹, VF84 졸리오도스하고 VF21 프리랜서 마킹이 이렇게 두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딱 펼치면 런너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좀 보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런너가 AA하고 그다음에 AP, 네, AB입니다. B형 키트에는 그리고 N형 키트에는 요 런너 두 벌보다 더 추가되는 런너가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형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네, 그다음에 주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 설명서 보면 스텝 1, 2 일단 글자 크기가 큽니다. 이게 멀리서 보더라도 지금 부품 요거 번호가 딱 눈에 들어오죠. 굵게 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크기가 커요. 네, 이렇게 보기 좋게 일단 해놨는데 아쉬운 점은 설명서 단계별 뭘 조립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좀 여백이 많은데 우리들은 뭐 조종석, 뭐 사출 좌석, 기수, 뭐 이런 거, 에어 인테이크 이런 기본적인 용어 단어들을 알고 있지만 네, 이거 처음 조립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걸 뭘 조립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테잖아요. 응? 그런 분들이면 좀 배려가 없지만 다른 것들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 도료 정보하고 FS 넘버까지 네. FS 넘버, 페더럴 스탠다드 요거 36231, 뭐 17875 이런 거 다 적어놨죠. 이거 보려면 또 뒤로 가서 또 봐야 되잖아. 음. 도료 테이블을 또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쵸. 네. 네, 이런 것들은 큼직큼직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칼 번호하고도 좀 차별을 좀 뒀죠. 네, 이거를 똑같은 폰트로 쓰는 회사도 있어요. 부품 번호하고 데칼 번호를. 그냥 정신 나간 짓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뭐 부품을 뒤집어서 이런 표시도 크게 좀 되어 있지만, 제가 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핀바이스로 뚫으라는 거 할 때. 어떤 회사는 뭐 요 표시만 되어 있잖아요. 표시도 되게 작게 되어 있는데 파인몰드는 크게 되어 있고 직경을 핀바이스 네, 직경을 어떤 걸 써야 되는데 1.0 음,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다. 네, 네.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면 네, 조립할 때 도움이 되는 일러스트레이션도 추가를 했고 1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 뭐 그림하고 숫자만 볼 수 있으면 네, 충분히 조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인몰드가 자사의 별매품을 좀 유도하고 있다,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네, 구입을 해야 됩니다. 디테일업, 디테일업, 옵션 파트 프롬, 네, 아이템, 네, 여기에 그 벨메 키트의 그 키트 인덱스 번호죠. FP44. 요걸 사면 스페레오를 쓸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키트 가격도 비싼데. 그리고, 사이드 와인더도 없어요. 네. 요 팬텀 키트에는 밥통만 들어있습니다. 밥통. 밥통하고 미사일 런처만 들어있습니다. 무장은 단 한 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단 한 개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폭탄도 당연히 없고요. TER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음, 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뒤쪽에는 도료 테이블, 군제, 타미야, 그다음에 또 어떤 거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음. 바로 뒤쪽으로는 도색할 가이드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서 나쁜 편은 아닙니다만 타미야나 조용천? 타미야나 조용천 설명서보다는 좀 떨어져요. 조용천은 거의 뭐 자료집 수준이고 설명서가 그래서 그래도 뭐 열심히 설명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쵸. 근데 부담스럽죠. 네, 왜냐면은 국내에서는 12배, 좀 이따가 또 키트 가격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4,500이 12배면 54,000원인데 조금만 더 보태면 타미야 걸 살 수가 있거든요. 해외 직구로. 음, 그리고 또 어, 한국 아닌 또 미국 그쪽에서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수입이 될 텐데 거기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도. 네. 그래서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칼. 네. 데칼. 네. 트레이싱지 없고요. 네. 자, 하이몰드에서 인쇄한 데칼입니다. 네. 인쇄한 데칼이고 음. 인쇄 품질은 보통입니다. 왜 보통이냐면 일단 차폐력이 좀 떨어집니다. 흰색 같은 거 보면 요 붙였을 때 아마 뒷 배경이 좀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그 데칼 인쇄했을 때 핀이 약간씩 안 맞는 게 조금 있어요. 음. A급이 되려면 그런 거 절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차폐력도 좋아야 되고 핀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일치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수준의 데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킹 두 종이고 F4B 기본 데이터 데칼이 다른 메이커보다는 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음. 계기판하고 여기 보이시죠? 네, 계기판하고 좌우 콘솔 데칼 요거 들어있죠? 네. 안녕하세요, 정지훈님 어서 오십시오. 두께가 두께 얇은 편이에요. 근데 강도는 모르겠습니다. 어, 강도라 하시면 접착력을 말씀하시는 것 텐데, 근데 저는 어떤 데칼을 쓰든 저는 목공유풀을 사용해서 데칼 접착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네, 이제 초보일 때는 그거 좀 신경을 썼는데, 음, 보통은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통짜로 뽑거든요. 1대 70이면. 그래서 통짜로 뽑다 보니까, 보이는 면 몰드만 챙기고, 이 측면부 몰드는, 네, 민자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네, 파인 몰드는 앞부분 격벽을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면도 어느 정도 1대 72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뭐 측면 쪽, 네, 측면 쪽은 좀 깔끔하죠? 네, 별로 몰드가 별로 없죠? 네, 이게 위아래로 이게 찍어서 빼면 언더컷 때문에 몰드가 걸려서 다 뭉개져서 쓸려 나올 테니까. 네, 그런데 찍는 면 쪽의 몰드는 꽤 신경을 썼습니다. 뒤쪽은 민자고. 네. 근데 요걸 또 특이하게 앞부분만 또 분할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접착 가이드 큰 거 두 개 보이시죠? 네. 크기도 달라요. 뒤집어 끼지 말라고. 물론 뒤집어 끼다가 잘못했다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끼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네. 저는 목공용 풀이라서 듬뿍듬뿍 바르는 겁니다. 모형용 접착제를 이렇게 듬뿍듬뿍 바르시면 큰일 납니다. 플라스틱이 녹아요. 휘어져요. 네, 우그러듭니다. 네, 적당히 바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조립이 쉬워요. 어, 쉽고, 그 다음에, 음, 기수 쪽 부품을 보면, 일단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파인몰드도 파미야처럼 조영천처럼 하자니 공체 부품을 어,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에듀워드처럼 하기는 버거웠을 것 같고 에듀워드 같은 경우는 그냥 동체 부품 뭐 B형 전용, C형 전용, CD형 전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었을 텐데 아, 일단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수하고 동체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음, 요렇게 요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얘는 공용으로 계속 쓰는 거죠. 정차량 팬텀이 아닌 이상이야. 얘는 계속 공용으로 쓰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기수도 이제 특정 형식 달라지면 뭐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공군형, 해군형 이런 식으로 달라질 테니까 그 정도만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기수 부분을 보시면 에어인테이크 덕트까지 이제 고려를 했어요. 에어인테이크 덕트까지. 이게 조립이 어, 깔끔하게 잘 되면서, 조립이 깔끔하게 잘 되면서, 좀 설계할 때 좀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부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성이 여기서 딱 한 번 안 좋습니다. 뒤쪽에 가면 또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이 앞부분 조립성은 괜찮은데 이 뒷부분에서 조종사 바스터브하고 결합을 했을 때 좀 깔끔하게 조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조종사 바스터브 끼워보겠습니다. 접착 가이드가 커가지고 네, 문제 없이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부분 보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앞부분도 이게 잘 맞고 그런데 뒷부분이 그죠? 약간 들떠요. 약간 좀 간섭이 좀 생겨요. 예, 자연스럽게 딱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조립을 해보니까. 네, 여기를 방치하시게 되면 요 뒤쪽에 또 부품이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끝부분에 접합선 틈이 발생할 거고 여기서 틈이 발생하면 나중에 에어 인테이크 덕트, 에어 인테이크 그다음에 동체랑 결합을 했을 때 거기서 또 틈이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거 어, 완전히 딱 붙도록 요
안쪽 부분을 좀 갈아내든지 이게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작업이 많이 늘어난다. 음. 뒤쪽 위에는 뭐 크게 네, 문제되는 건 없어요. 여기 빼고는 네, 조립성이 문제가 되는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덕트가 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밀핀 자국이 3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좀 잘 안 보이는 각도예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에 좀 다듬은 흔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이게 좀 거칠으니까 조금 후작업을 한 건데 후작업을 할 거면 더 깔끔하게 이 밀핀 자국을 처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덕트 에어 인테이크 부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쪽에도 접착 가이드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하기 쉬운데 이렇게 좀 접착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요 부품만 보면 여기 접합선 또 수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요각대에서 보면 접착 접합선이 조금 안 보이는 각도로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약간 올린 게 아닌가. 음, 음, 음. 요 접착 가이드 이 공간도 어, 확보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꼼수를 좀 부렸더라고요. 음, 이런 건 괜찮죠.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서 꼼꼼하게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접합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다만 여기 요런데 밀핀 자국이 있는 거는 조금 아쉽고 깔끔하게만 잘 붙이시면 접합선 수정도 필요 없어요. 예. 이 안쪽은 잘 안 보여요. 이 안쪽의 접합선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음. 그래서 이것도 부품 설계가 좀 좀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목공용 풀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리고 멀리 뒤엔 또 엔진 압축 컴프레서 이것도 보이긴 보여요. 부품이 있어서. 네. 자, 그 다음에 에어 인테이크로 붙이기 전에 또 팬텀의 외형적인 특징인 스플리터죠. 네, 스플리터. 요것도 어떤 회사는 남들은 그동안 안 뚫렸던 이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고요. 팬텀이. 요 부분이 경첩이고 여기가 경첩이에요. 그래서 이제 팬텀이 이제 아 빨리 나르게 되면 에어 인테이크 들어오는 공기량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얘가 움직입니다. 이게 요 판때기가 앞부분은 안 움직이고 요 뒷부분하고 얘가 움직여요. 그래서 공기량을 조절하고 필요 없는 공기는 위쪽 아래쪽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기 보시면 여기 아주 조그만 구멍이 빵빵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분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블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첩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1대48 팬텀 키트 신규명 나올 때, 요 블럭이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고, 이 경첩 숫자도 줄어들었죠? 남들 안 틀리는 거. 네, 이게 그 MM존에 올라왔던 거, 부품 사진 보고 어떤 분이 그걸 저한테 저도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려주셨길래, 아이, 설마, 이씨, 그거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인데, 하고 봤는데, 씨, 틀려 있어서, 어? 뭐지? 라고 했던,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골 때리는 거는 몇 년 뒤에 1대 72 F4J 아카데미 거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것도 틀려 있을걸요? 그렇게 아카데미 거 쉴드 치더니, 1대 72에서 한번 볼까요? 궁금하니까.
아, 또 저 새끼 저거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제가 또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제가 사과 드리고요. 네.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팬텀 장례가 있는 거 봐야 되는데 장례가 있는 걸 이건가? 어. 자, 보이시죠? 하나, 경첩.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섯 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잖아. 어? 어? 이거 어쩔 거야.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거는 이게 완구면 모르겠는데 완구가 아니거든요? 페이스 커튼 핸들 몰드가 없어요. 나 이게 장내자가 부러뜨린 거로 알고 있었는데 키트 구입하신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어. 진짜로 없는데요, 뭐. 아, 그 얘기 뭐냐? 1대48 F4 B형 만들 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쓴 거야. 음, 그대로 쓴 거라고. 하나도 수정 안 하고. 근데 그거를 쉴드를 치고 있고 저 새끼 또 그냥 깐다고 어, 그런 소리를 했었죠 예전에. 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몰랐어요. 관심을 안 가졌거든. 저는 몇 년 뒤에 나온 아카데미 1D72 팬텀이라서 그동안 뭐 몇 군데 수정한 부분이 적용이 돼서 스케일 다운해서 발매했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키트 장내도 사진 안 받고 뭐 벌크런너 사진도 푸시할 스토리 있는 것만 봤어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살 거 아니니까. 네. 키트 구입해서 리뷰할 것도 아닌데. 똑같을 텐데. 그거 이외에 오류가 되게 많은데 뭐하러 그거를? 그런데 알려주신 거, 아이씨, 설마 최소한 그거라도 수정을 했겠지라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는 걸 보고, 네, 잠시 멍하니 바라봤었죠. 멍하니. 야, 그냥 소비자 개호구로 보는구나. 네. 요 끝부분? 요 끝부분이 안 맞으면 윈실드가 또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전방석 캐노피도 또 안 맞게 되는 상황이어서, 예,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스텝 6까지 요렇게 작업이 되는 겁니다. 네, 쉽죠? 슬라이드 금형을 사용해서 뽑아낸 동체 부품에다가 부품 3개, A29, A30, A19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A29하고 A30은 내부 지지대 역할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자, 키트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체 부품입니다. 바레이션을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 분할을 했고, 그 다음에 동체 스파인도 분할을 했고요. 네, 형식별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네, 수직 및 네, 이렇게 분할했고, 그 다음에 드래그 슈트도 쪽 분할했고, 네, 여기도 분할을 했어요. 저 힛 레지스턴트 패널, 네, 요 분할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좀 뜹니다. 이 접합선이. 네, 여기서 기수는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부품 다듬는데.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 안쪽 보시면 이렇게 접착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요걸 넣어주면 든든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 부품들이 그냥 지지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접착 가이드 역할도 좀 같이 하면서 지지대 역할도 하더라고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없을 때랑 있을 때는 차이가 이게 잘 안 눌러져요. 특히 이제 팬텀 완성하고 잡을 때 보통 여기를 잡잖아요. 공체 쪽을. 그래서 이 지지대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세게 잡으면 이렇게 낭창낭창거려요.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주익 쪽, 윙 누드 쪽 접합선이 짜개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요게 들어가면서 강도가 생겨서, 음, 그럴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 어, 든든해요. 든든해. 네, 확실히. 그리고 지지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 우리가 조립했던 에어 인테이크 덕트 끝부분이 여기에 딱 맞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어. 그러니까 요거를 또 조립을 잘못을 하면, 그죠? 조립을 잘못하면 나중에 끼웠을 때 여기 안 들어가는 거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지. 여기. 각도가 미묘하게 꺾여져 가지고. 그리고 얘도 지금 접착 가이드처럼 생겼죠? 네, 맞습니다. 엔진 노즐 여기 딱 끼우라고. 어떤 것들은 요 부분에만 접착력을 의지하는 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데 파인몰드는 여기도 붙긴 하지만 여기에 또 접착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든든하게 접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딱 봐도 동체 쪽에 있는 접착 가이드 크기가 작잖아요. 높이도 낮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더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접착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 제가 좀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 누르면은 단차가 줄어들죠. 놓으면 늘어나고, 그죠? 이 부분 단차가, 음, 이 상태에서 누르면 줄어들고, 놔두면 늘어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수 뒷부분, 여기부터, 꼼꼼하게, 예, 접착을 안 하면, 네, 동체 부품 조립했을 때, 여러모로 사포질할 부분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 부분 뜨는 거는 기수 뒷부분이 떠가지고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 조절하고 꼼꼼하게 접착을 하면 나중에 동체 조립했을 때 이 부분 사포질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파인 여기까지 조립을 했습니다. 네. 요 부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워보면, 음, 끼워보면, 네. 단차도 없고, 틈도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요거는 조금, 네, 조립이 좀 잘못돼서, 좀 떠서 그런 건데, 네, 깔끔해요. 어. 7위에서 이게 들어간 부품은 없는 것 같아요. 네. 48급 정도 돼야 이런 부품들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데, 7위에서는 그냥 문이 열린 거? 네. 그 정도만 표현을 해주지, 이렇게 내부 부품까지 따로 넣어주는 경우는 파인몰드가 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이번에 이제 신금형으로 신규 부품 추가된 게 바로 요거거든요. 주입 부품이. 주입 부품이 상당히 메인 부품인데, 왜 추가가 됐냐? E형하고 N형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버전이에요. 그 이후부터 메인 그 휠 타이어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주익 안쪽에 수납 공간이 부족해지니까 이 주익 이 상면 요 부분이 좀 두툼하게 올라온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E형, J형 이런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CD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주익 두께가 두꺼워지고 주익 상부만 두꺼워진 게 아니라 주익 배면 쪽도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그 메인 엔진기어 수납창도 신규 부품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파이몰드가 그거를 이제 신규 부품을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은 이전 먼저 나왔던 부품들은 이 주위에 리딩 에지 이거를 분할을 안 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C형, D형, J형,
E형, EJ형 모두 이 주위의 리딩 엣지, 요 앞부분 분할하지 않았는데 BN형 와서 이거를 분할을 했어요. 리딩 엣지 플랩을. 근데 또 웃긴 거는 분할까지는 했는데 각도 조절은 네, 안 된다고 봐야 될까?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딱 맞는데 뭐 이렇게 빼내기에는 여기 좀 빈틈이 보여서 네.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요 부분을 분할을 해서 하고 여기를 어떻게 좀 더 추가로 몰드를 메운 다음에 각도를 조금 네,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내릴 수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안 하다가 분할을 했는데 그냥 올린 상태로 놔두라고? 그럼 뭐하러 분할을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게 좀 아쉬웠고, 음, 이렇게 접착 가이드도 커가지고, 뭐 각도 뭐 조절 딱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익이 가동이건 분할이 안 된 상태고요. 7이니까. 자, 그리고 이런 데도 메인 엔딩 수납부 디테일이 이렇게 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다 세팅을 할 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보이시죠? 틈. 네. 게다가 여기에 또 메탈릭 부품을 칠해야 돼서 이 흠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좀 잘 보여요. 네, 그런 좀 문제들이 있고 이제 요거 마를 때까지 네, 조금. 자, 엔진 노즐. B형은 숏 노즐. 네, 프레렌 휘트니 J79 계열 중에서 엔진 노즐이 짧은 요숏 노즐인데 일단 엔진 부품을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노즐을 보면 부품 한 개로 통짜로 뽑아낸 것 치고는 또 디테일이 좋아요. 네. 아, G인가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정지훈님. 제너럴 일렉트릭 J79 엔진. 네. 부품을, 네. 원피스로 뽑아낸 것 치고는, 인젝션 키트 부품 치고는, 바깥쪽 디테일도 그렇고, 안쪽 디테일도, 좋습니다. 네. 합격. 이 정도면. 인젝션 부품에서.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하세가 같은 경우는 이 애프터버넥 섹션 길이가 좀 짧은데 얘는 네 여기 해가지고 여기 넣어서 여기에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짧아가지고 여기 요 부분에만 접착하도록 돼 있잖아요. 접착면이 하세가 거는 근데 파인몰들은 여기 동체 내부 지지대에 딱 맞도록 네, 여기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착 가이드 설계를 해놨습니다. 크기도 크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놓으면 각도가 삐뚤어질 일이 없거든요. 네, 각도가 엔진 노즐 각도가 안정적으로 딱 붙고 네, 물론 나중에 뗄 때는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요거랑 요거 네 제일 큰 부품인데 요거는 지금 신규 부품 요거는 기존에 있던 부품이에요. 요거는 딱 봐도 좀 꺾여 있죠. 요 랜딩 기어 수납창은 광폭 타이어를 장착하는 형식에서 쓰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플랫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네. 요렇게 완전 이렇게 좀 얘는 좀 두툼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광폭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에는 요 부품 쓰고 그다음에 B형이나 N형 같은 경우에는 광폭 타이어가 아니니까 요렇게 플랫한 팽팽한 네, 수납창 부품을 쓰는데 안쪽 디테일을 보시면 이게 거의 뭐 1대 48하고 견주어도 될 정도로 네, 디테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리벳으로 쫙 짜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메인 엔딩 수납장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 왼쪽은 광폭 타이어가 아닌 거, 오른쪽은 광폭 타이어인 경우, 그리고 밑에 부분에 메인 엔딩 수납부 격벽 몰드가 같이 몰드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배선유가 이렇게 몰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이 부분. 네. 그래서 요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불필요 부품으로 남습니다. 불필요 부품으로. 네. 그래서 요런 세부 디테일이 예, 잘돼 있어서 뭐 앞서서 먼저 몇 년 전에 발매했던 그 1대72 파이몰드 F15J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더 높지 않나 팬텀 키트가 오히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폐 선택 가능하고 네 몰드 다 해놨고 여기 주변에 플러스 리벳으로 짜잘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밑에 72에서는 좀 보기 힘든. 네,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부품 두께 변화가 있으니까 바깥쪽에 좀 수축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사포질을 해보면 네, 좀 티가 좀 날 겁니다. 그래서 사포질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수축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 네, 그죠? 오돌오돌하죠? 네, 이 상태로 칠하시면 안 돼요. 사포질 더 하고 패널 라인 깊이 얕아진 거 좀 파하고 나서 도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수축이 생긴 거는. 네. 팬텀 키트의 수평미익을 접착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접착 가이드가 이제 단면이 동그랗게 돼 있으면 이 각도 조절하는 게 되게 힘든데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 접착 가이드가 이렇게 끼워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접착 가이드가 휘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렇게 좀 결합을 했을 때 수평미 각도가 적절하게 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접착 가이드 수평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토감 같은 거 그대로 사출이 되어 있는 건 아쉽지만 뭐 1대 70이는 어쩔 수 없고 네, 이렇게 B형 초기형 수직 미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착 가이드가 길고 뭐 커서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되고 네,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각도가 네, 요 각도가 또 애매하잖아요. 요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네, 슬롯이 달려있지 않은 언슬로티드 스테빌레이터 수평미 B형 초기형은 여기 달려있고 보강판도 위아래로 없는 수평 미익입니다. 네, 공용 부품인 거죠. 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캐노피 안쪽에 내부 미러 이것도 없어요. 네, 근데 파이몰도 발매품을 찾아보시면 일대 72용으로 발매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술 이런 거 절단면 이런 거 보면 괜찮아요. 하세가 거보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하세가 거 한번 등장을 시켜볼게요. 네, 이거거든요. 세대 차이가 많이 보이죠. 뭐 윈슈드 영상도 네 너무 디테일이 없고 계기판 데칼이고 그죠? 후방 격벽에 몰도 없고 그죠? 네 이렇게 2형 요건데 그래서 아주 제작하다가 중단했던 녀석인데 일단 음, 에어 인테이크 이 형상 요거 얘도 좋아요. 좋은데 파인 몰드가 더 좋습니다. 이 형상이 음. 그 파인드 네. 그래서 앵글 이렇게 놓고 보면 초점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 정확하게 정면에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터키 뚜르키예 공군의 터미네이터거든요. 2형 크기를 비슷하게 만들면 거의 같죠. 에어인테이크 형상이 그죠? 그러면 2형으로 저 하세가과 가볼게요. 초점이 또 안 맞아 또. 좋긴 한데 조금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그늘날개님 어서 오십시오. 음, 그죠? 그래서 파인몬드 거로 가면, 그죠? 하세가께 조금 더 커 보이죠? 이게 그냥 개별로 봤을 때는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진을 보면, 요게 저 그리스 공군의 AUP, 헬레닉 공군. 음, 가지고 요 어떤가?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만들면, 네. 그런데 하세가 거는, 그죠? 네. 이런 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미야 거 1대48 F4 B형 네, 실기하고 똑같습니다. 타미야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타미야 거 걱정하지 마세요. 찰칵. 음, 음. 네, 썸네일 찍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파인몰드의 에어로 키트는 무장이 없어요. 그래서 무장을 따로 구입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지금 이 키트 F4 B형 키트에 들어있는 무장은 요렇게만 있습니다. 요렇게. 네츠 파일런, LAU-7 미사일 런처 해군형, 에어로 7B 미사일 레일 공군형, 그다음에 370갤런 연료 탱크 외측 파일런 달려 있는 거 두 개 들어 있고 600갤런, 그다음에 동체 배면 파일런이 같이 붙어 있는 게 한 세트. 그다음에 체스트 플레어 디스펜서도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불필요 부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설명서에 좀 전에 봤던 설명서에 그려진 무장을 세팅을 하려면 별매 무장 세트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 와인더라든지 스페로라든지 MK82, TER, MER 모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타미야 1대48 키트는 네, 무장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네, 무장이 다 들어 있어서 추가로 필요하면 뭐 별매 무장을 사서 달면 되는데 파이몰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키트 가격이 좀 꽤 높잖아요. 4,500엔. 가격이 올라간 상태예요, 또. 어, 제일 처음 발매했던 게 3,900엔에서 600엔이 올라간 상태. 중간에 한번 4,100엔으로 올라갔다 이제 한 번 더 올라간 건데 지금 키트 가격이 4,500엔이라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F4 팬텀2의 기본 무장인 에임9 사이드 와인더하고 M7 스페로 무장까지 빠진 점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스 아트에는 음, 네, 이거 보이시죠? 음, 박스 아트에는 F4 B형 키트에 들어있지 않은 MK82 스네이크 아이 폭탄 6발하고 TER을 장착한 채로 그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기입니다. 키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키트에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돼요. 박스 아트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파이몰드. 요거 지워야 됩니다. 키트에 없으면. 음. 키트에 없으면 요걸 그리면 안 돼요. 네. 요거 나중에 된통 당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식 완성 장르도 보면 이렇게 폭탄이 달려있는 채로 지금 사진이 찍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포션 좋습니다. 정면에서 봤던 거, 네, 에어 인테이크, 하세가 또 좋긴 한데 하세가 거보다 더 좋다. 네, 음, 비싼 만큼 제값을 한다.
기수 캐노피 프로포션 좋고요. 그리고 엔진 나셀 쪽도 살펴봤는데, 엔진 나셀 쪽, 음, 여기,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네, 요 라인. 네, 요는 무난한 편입니다. 참고로 타미야 거는 좋습니다. 1대 48. 네. 똑같을 것 같은데, 타미야 거랑 비교해보면 타미야 게 더 좋더라고요. 음. 파인몰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네, 터치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드디어 총평입니다. 아이고, 네, 오글거리는 총평. 1키트보다 2년 후인 2023년에 신규명으로 발매한 1대72 F15 이글 키트의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F4 키트를 직접 체험해보니 이 F4 키트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F15보다는 좋았습니다. 발매된 지 오래된 기종의 1대72 F4 팬텀 키트들을 파인몰드가 하나씩 세대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규 부품이 포함돼서 가격이 인상된 것과 기본적인 무장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ought the quality of the 172 scale F-15 Eagle kit released in 2023, 2 years later than this kit, was better. However, after experiencing the F4 kit myself, I found that the overall completion of the F4 kit was better than that of the F15 kit. Piemald is replacing the existing 172 scale F4 Phantom 2 kit that have been released for a long time one by one. The price was increased because new parts are included. The fact that um, basic weapons are not included remains as a disadvantage. Thank you.